안녕하세요. 11월 4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오늘 카페에 그 이키님이 로보트를 쓰는데 조건식을 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짧게 답변 드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이 조건식이라는 게 우리 검색기하고는 또 다르게 가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전에 검색기에서 쓰던 조건식들을 다 지금 배제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검색기는 우리가 검색이 되면은 뭐 여러 개 코인 중에 어떤 코인을 차트를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한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는데, 모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조건을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손절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또 큰 손절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건식을 좀 소액으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번 거쳐서 이제 테스트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어떤 차트를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똑같은 조건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상승을 할 때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의 알트코인의 상태와 도미넌스를 제외하고 일단은 움직이는 거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한두 개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1, 2%씩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하락 구간에서는 하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트코인이 횡보로 돌린 상태가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상승폭은 이제 하락폭은 어,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하락폭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횡보로 돌리고 난 이후에 하나 두 개씩 기술적 반등이 1, 2%씩은 나오죠.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 또 하락을 하겠지만, 그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그 하락이 컸던 그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까지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사용해야 될 검색식과 이런 구간에서 사용해야 될 검색식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검색식을 이전에 제가 RSI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 어, 그 공개를 했었는데,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30, 24, 뭐 17,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RSI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런지 뭐 크게 이렇게 손절이 나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수익은 한 1, 2%씩은 나왔던 것 같고, 지금도 돌리고 있는 이 조건들이 다 RSI 조건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고 돌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일단 이제 검색식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저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지만 단기 매매도 스캘핑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시간 뭐 대응이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길게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에 따라서 조건들은 다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정하는 파라미터들도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짧게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코인을 잡아서
내가 한 2% 정도 수익 또는 아니면 몇 초 안에 뭐 그렇게 상승이 나오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에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평을 사용한다고 치면 이평의 기간도 당연히 짧아야 될 것이고 사용하는 분봉도 작은 분봉일수록 유리하죠.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짧은 기간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봉도 당연히 큰 봉으로 좀 보는 게 좋고 차트를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부투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건식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가 가격 조건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뭐 지표가 있고 이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조건 시계는 다 표현이 다 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격 등락률 당연히 종가 대비 뭐몇 프로 이상 상승하겠죠. 최고가 근접 전고점 돌파할 것이고 최저가에서는 멀어질 것이고 가격 돌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연속 캔들 양봉으로 쭉쭉 나오겠죠. 그다음에 지표는 어떻습니까? 지표도 똑같습니다. 지표도 뭐 RSI가 쭉 상승을 할 것이고 볼린저 밴드 폭이 확장되면서 이미 먼저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하고 또뭐 상단선까지 돌파하고 엔빌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도 0 이상으로 갈 것이고 시그널 선을 처음에 뭐 골든 크로스 하고 이후에 MACD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시그널 선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 격을 점점 벌려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름대 선행스팽 1, 2를 돌파를 하고 전환선이 그 다음에 뭐 기준선이 전환선을 골든 크로스 하고 올라가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테고 CCI도 마찬가지예요. CCI도 당연히 가격과 이평이 벌어지면서 CCI 값은 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쭉 또 CCI 값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스토캐스틱도 뭐 K가 D 값을 뭐 골드 크로스에서 값 차이를 쭉 내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이평은 어떻습니까? 이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단기가 움직이고 중기가 움직이고 장기 이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평이 먼저 뭐 모여 있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평에 밀집돼 있다가 이제 이평의 이격이 장기부터 움직이고 중기가 움직이고 장기가 움직이면서 이평의 이격이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이 바로 정배열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가격 조건에도 이미 표현이 되고 지표로도 표현이 되고 이평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만 사용한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격 조건만 사용한다. 그래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그런 코인을 지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거 내 선택이죠. 어떠한 걸 가지고 했을 때 부족한 면을 찾아서 추가를 해나가는 식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RSI 가지고 제가 이제 잡아놨는데 RSI 가지고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다. 30에서 사서 70에 팔면은 원래 기본 매매법은 그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돌렸을 때는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왜냐?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조건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상승이 나왔던 이런 코인들이 먼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올라가는 제2의 보라, 제2의 센트박스, 제2의 디센트럴을 찾기 위한 게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내가 RSI 지금 30이라는 조건으로 나온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서 횡보로 돌리는 이런 구간에서 내가 RSI 30으로 조건 1차 매수 조건을 잡겠다라고 했으면 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될 건지를 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1시간 봉으로 해놨는데 RSI 30이 나오는 조건이 어디쯤에 있는지 보라를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RSI 32점 얼마입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돌렸을 때는 당연히 30 밑으로 당연히 내려갔겠죠. 봉 완성이 지금 32니까 실시간으로는 30 이하로 내려갔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급락 하락이 크게 나온 구간에서 3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리는 거를 예상하고 우리가 지금 RSI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진다. 그러면 2차 매수로 24에서 하는 거고 또 17에서도 하죠. 이제 보라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뭐 샌드박스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얘도 이 조건을 다 만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봅니다. 보면 이런 자리죠. 얘도 여기가 31.6, 34, 31.6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겠죠. 매수가 됐다고 했을 때 손실이 났나 안 났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 30의 자리에서 크게 하락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충분히 들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하락장이 나온다면 이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주요 코인들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 검색식을 적용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30에 샀는데 30에서 가격 하락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손절이 나갔단 말이에요. 손절이 나갔다면 이제 그 조건이 안 맞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내가 내 조건과.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폼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RSI 32지만 추가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추가 조건을. RSI는 30의 조건을 만족했지만 고점 대비 뭐 예를 들면 10% 이상 뭐 빠진 코인은 빼라. 아니면 30의 조건을 뭐 만족했지만 뭐죠? 종가 뭐 봉완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봉완성 시 RSI 30일 때 매수를 한다 라던가 뭐 어떤 조건들을 좀 그러니까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는 크게 뭐 아직 바꿔야 될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아직은 추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도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가 지금 대충 수익률 2%, 7% 이렇게 해놨는데 2%는 손절도 이거는 지금 어떤 구간에서 적용해야 되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구간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횡보인 구간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이제 상승의 추세로 돌렸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에서 익절이 돼버리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두 개를. 그때 또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상승에 대해서도 제가 그제도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도 이제 고점 돌파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다가 한 번은 수익이 나고 한 번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거를 좀 실패한 이유가 뭘까를 좀 돌아보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서 샀다는 거죠.
너무 높은 자리에서 샀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점을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한 이런 자리가 있고 똑같은 자리가 이 자리가 있고 똑같은 자리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지만 여기는 수익이 났을 거고 여기는 10% 정도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보면 20%입니다. 20%의 매수가 대비 20%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상승은 하긴 했지만 코인은 여러 개고 이런 자리들은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런 자리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루 돌려봤더니 손절이 거의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수익률이 큰 거는 또 크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다 수익률이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한 1%대 2%대 정도 그냥 뭐 크게 손실 나지 않을 정도는 유지가 됐고 또 상승이 이렇게 나온 코인은 또 나왔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시드를 조금 이제 올려서 지금 어제 이제 돌려놓고 간 건데 어제는 어제는 또 이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이제 FOMC가 있었기 때문에 어 새벽에 큰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또 조건은 또 그 조건 중에서도 또 이제 2차, 3차 매수 조건은 제외시키고 손절폭도 좀 조정을 해 놓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매수 코인 개수도 3개 정도로 제한을 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된 게 세럼하고 이제 하이브예요. 세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한 50% 지금은 다 매도가 됐습니다. 하이브는 1차 이제 9점 몇 프로 정도에 제가 이제 수익률 5%로 그냥 딱 잡아놔서 5%에서 자동 익절이 됐고 이후에 이제 청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강제로 다 청산시킨 겁니다. 21%에 이제 수익이 났죠. 그리고 룸 네트워크도 얘는 이제 아침에 잡혔다가 짧은 순간에 올라가면서 이제 6.3%의 수익이 난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아침에 잡힌 것들은 뭐 폴리 그다음에 파워레저 뭐 테조스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것들이 아침에 잡힌 것들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음봉이 나오면서 딱 하락 구간이 시작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바로 스캔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종목 청산을 눌러서 다 청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청산을 시켜서 여기 전부 다 이게 청산이 된 거죠. 다 여기까지 다 청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빠지고 나서 아까 이제 살짝 돌리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RSI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거 누스나이퍼인가요? 이거 매수돼 가지고 이거 뭐 2%대 자동 익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치도 1차 매도 됐고 여기서 2차 중간에 멈췄다가 이거 다시 해서 그렇습니다. 1차 매도 나갔고 스토리지 시빅도 여기 이것도 2차 매도까지 다 나갔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돌리는 거는 거의 한 2% 정도 보고 돌린 거예요. 예, 얘네들 RSI로 돌린 거는 두 개는 여기 손절 나갔죠. 매수돼서 손절 나간 것들. 그래서 수익률은 아직 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고 오늘 아침에 와서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도 조금 수정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씩 계속 수정하고 있죠. 수익을 처리하는 방법도 수정이 필요하고 손절을 잡는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할로 2차, 3차 매수를 어떤 구간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방법을 조금 바꿔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 최고가 최저가를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봉을 가지고 잡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했던 코인들의 흐름을 보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정하면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가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해 보시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비중 조절도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조금씩 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